갈게요. 자, 페이지 164쪽을 한번 펴보시고 거기 가면 보자. 원자 한두 개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반은 원자가 많을 때, 고체일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1. 가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자, 2번 나의 A에서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다. 나의 A에서 보면은 너무나 원자들이 많을 때에는 아주 차이가 조금 나는 것들이 되게 많이 겹쳐 있거든. 그래서 거의 연속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나에서 전자는 비영역의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나번에서도 에너지 띠가 겹쳐서 띠 자체가 연속적이지 띠와 띠 사이 띠틈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X. 자, 2번 원자가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지는데 그 까닭은 그냥 이거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전자끼리는 마이너스의 청력 때문에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다. 조금은 멀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부릅니다. 3번, 1번 가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원자로부터 멀어질수록 크다. 자, 에너지 준위 기억하고 있나요? 원자로부터 멀을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은 것이고 에너지가 큰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 전자가 원자에게 점점 멀어지게 되죠. 자, 2번 나의 에너지띠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서부터 채워진다. 전자는 항상 아래쪽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집니다. 2번은 X. 3번 나에서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이 간격은 좁아진다. 자, 높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을수록은 점점 높은 쪽으로 갈수록 띠 간격, 띠틈이 점점 좁아지는 거 맞습니다. 위로 갈수록. 자, 4번 나에서 C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전도띠는 C에 존재한다.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뭐지? 잠깐만. 나에서 C가 원자가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띠예요.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전도띠는 C에 존재한다. 원자가 전자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금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럴 때는 전도띠가 붙어있거나 겹쳐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맞죠? 5번 나에서 A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졌다.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채워진 애들은 공유결합을 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직 화학에서 이 금속, 비금속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저절로 이제 쉬워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직은 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이제 공유결합을 좀 배우고 이온결합을 배우고 화학원에서 이제 물질들의 결합을 정확히 배웠을 때 이해가 되는 단원입니다. 그냥 지금은 상식으로 대충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2번 고체의 분류와 전기 전도성.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1번보다는 2번이 중요하니까. 자, 2번 그림 중에서 가번. 자, 이건 도체, 절연체, 반도체 중에서 가번은 무슨 그림일까, 로기랑? 그렇지. 자, 나번은 반도체인지 알겠죠? 다번은 절연체로 보면 됩니다. 간격이 먼 거. 자, 2번 가다에 해당하는 물질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규소와 저마늄. 이건 14조 반도체거든. 이게 누구냐면 나번입니다. 자, 수정, 절연체예요. 수정. 전기 안 흘러? 이런 것들은 다번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구리는 금속은 도체가 전기 잘 흐르죠. 도체 가번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1.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도 약간의 이렇게 에너지가 위아래 약간 있죠. 이게 다릅니다. X. 원자가띠의 전자가 가장 바깥쪽 띠가 원자가띠예요.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3번 가에서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은 없다. 가번에서 전도띠하고 원자가띠 사이의 띠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맞는 말입니다. 도체일 때는. 자, 4번 온도가 높을수록 나에서 양극의 수가 자유전자의 수는 많아지게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나에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 얘들아, 전도띠가 가장 바깥쪽이 회색이에요. 전도띠로 전이하면 자유전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6번 나는 가입이 얘들아, 이게 원자가띠라는 게 처음 배웠기 때문에 자꾸 한번 보세요. 이 단어는 재밌어요. 나는 가에 비해서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나는 다보다는 좀 쉬워요.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이건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5쪽을 좀 봅시다. 우리 보면서 기본 문제를 한번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고 좀 이거 하나 갖다가 이것도 종아가
이 학생들이 말이야, 페이지 165쪽. 그 다음에 165쪽에 드디어 반도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자, P형 반도체는 14족인 이 저마늄이나 규소에다가 13족 원소를 첨가시키는 게 P형 반. 오늘 내가 발음이 좀 별로야. 여기 임플란트 한다고 수술해놔가지고 입이 엄청 안에 벼가지고 오늘은 좀 말하기가 힘들어서 혹시 발음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말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 혓바닥이랑 여기 입이 구워가지고 말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임플란트 한다고 여기 막 수술을 째놨거든. 뼈 이식한다고. 막 엄청나게 막 아파 지금. 그래서 혹시 발음이 나도 모르게 좀 쉽게 발음하려고 발음이 어려우면 혹시 얘기를 해주세요. 미안해요. 자, X 봅시다. 얘는 저마늄, 잠깐만. 순전 저마늄만 있나요? 이런 것들은 고유 반도체라고 부르죠. GE, 저마늄이나 규소로만 되어 있으면 14족 원소로 되면 고유 반도체. 자, Y 볼까요? 자, Y는 B, 붕소가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겠지만 13족 원소입니다. 붕소는.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3개가 되고요. 규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붕소는 원래는 이제 금속이긴 한데 이 반도체인 규소 사이에 껴들어가죠. 규소가 한 100만 개쯤 있으면은 붕소는 1개 정도 들어가면은 로마에 가면 어떻게 돼?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붕소도 공유결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단지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공유결합을 못하게 되고 못해가지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양봉이라고 부르죠. 양봉이 만들어지는 걸 P형 반도체라고 불렀습니다. 1번 저마늄과 붕소의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에 전자의 개수를 말합니다. 원자과 전자는 몇 개인가? 14족 원소는 앞에 있는 숫자 10 빼고 그냥 4. 그 다음에 붕소는 13 중에서 10 빼고 3. 이게 조개수에서 10을 빼면은 그게 이제 원자과 전자수를 말하는 겁니다. 화학에서. 저마늄은 4개, 붕소는 3개가 되고요. 2번 Y의 반도체 종류는 13족인 B를 집어넣는데 선생님 김수현 학생 오늘 결석이어서요. 동영상 촬영 좀 해주세요. 그래요? 유정아도 결석이요. 예. 종환 연락. 예,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촬영하고 있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우, 늦게 받았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잠깐 머리에 가려지지 않을까? 괜찮을까? 괜찮다. 자, 계속 볼게요. 자, 2번 Y의 반도체는 13족이니까 P형이 됐고요. 자, 3번 X와 Y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시오. 얘들아, 요 A는 X는 고유 반도체는 잘 안 흘러. 근데 양공을 가지고 있거나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P형이거나 N형이 돼야지만 전류가 잘 흐르는데요. 전기 전도성은 당연히 Y가 더 좋습니다. 얘들은. 자, 그 다음에 4번 1번 붕소는 13족 원소이다. 외워볼까요? 요거를 나중에 화학에서 배우시고. 자, 2번 Y에는 자유전자가 없다. 자, Y에는 자유전자가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그쵸? 대신 양공의 수가 많을 뿐이죠. X. 3번 Y에는 이거 X와 Y는 모두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일부분 몇 개가 이 정도 온도가 되면은 다시 복습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이 정도 온도가 되면 몇 개는 올라가요. 전도뒤로 이렇게. 그래서 자유전자가 몇 개씩은 있습니다. 근데 P형 반도체는 양공을 더 많이 넣어준 거야. 13족 올려서. N형 반도체는 15족을 집어넣어서 일부러 자유전자 수를 늘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X와 Y도. 그 다음에 3번 Y에서 붕소가 전자를 얻으면 음용이 되는 거 맞습니다. 미쳐볼까요? 붕소는 이게 양공이라고 하는 게 꼭 플러스만 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은 규소 수십만 개 중에 하나가 쟤 불쌍한데 줄까? 그리고 몇 명 이렇게 우리 지하철역 앞에서 이 절하고 있는 아저씨 이렇게 있으면 나 같은 경우는 안 주지만 우리 학생도 안 주잖아. 동양 안 하잖아. 이렇게 1,000원, 5,000원. 근데 지나가면서 꼭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루 동안에 수백 명, 수천 명 지나가다 보면은 아이고 아저씨 불쌍하네요. 그러면서 5,0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기부한다고 하나?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붕소가 있으면은 주변에 규소 중에서 수천, 수만 개 중에 한 개가 전자를 줘요. 에이, 불쌍하다, 주자! 그럼 붕소는 전자가 돼서 음용이 되어버립니다. 예. 하지만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동은 못하는 음이온 상태로 돼버려요. 자, 2번 Y에는 몇 번이냐? 자, 4번 Y는 주로 양공이 전하 나는 게 맞습니다. 양공. 자, 5번 Y는 붕소에 의해서 전도띠 바로 아래 새로운 에너지가 아니라 전도띠 바로 아래
Y는 풍수에 의해서 전도띠 바로 아래 새로운 에너지 주기가 만들어진다. 양공은 전도띠 바로 아래가 아니라 한참 아래예요. 원작가띠 바로 위입니다. 위치는.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우리 저번에 그림 그려준 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나 이거? 자, X 이거 에너지 띠를 갖다가 여기 이제 P형을 한번 그려보고 N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전도띠거든. 전도띠 이렇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게 원작가띠거든. 원작가띠 이렇게. 이게 원작가띠예요. 이게 전도띠고, 그렇지? 그래서 P형 같은 경우에는 원작가띠보다 위쪽에 양공의 에너지 준위를 그려주는 것이고, 자, N형은 전도띠 바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자유전자의 전도띠를 그려준다고. 이렇게 전도띠 아래쪽에, 얘는 이 원작가띠 위쪽이기 때문에 X 위치가 틀렸습니다. 자, 요 그림이 좀 안 중요한 그림 같지만 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자, 그 다음에 5번에 됐고요. 자, 다이오드 봅시다. 중요한 거 나왔네요.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 외우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개를 더한 걸 뭐라고 불러요?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전구 스위치 S가 연결된 를 나타낸 것이다. S를 자 P형과 N형이 있는데요. P형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야 돼. 스위치를 A에다가 연결하게 되면은 P형 쪽에는 마이너스가 닿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스위치를 B 쪽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자 P 쪽으로는 플러스극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1번 S를 A 연결할 때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쓰시오. 근데 흐르지 못해요. 이럴 때는 흐르지 않는다. 여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S를 B에 연결하게 되면은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P형을 통과해서 전류는 N형 쪽으로 갔다가 기역에서 니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기역 전구 니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림에다가 화살표를 그려도 좋습니다. 자 3번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흐르지만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지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을 정류작용을 가지고 있다. 정류작용 쓸 수 있습니까? 자 1번에 X, 2번에 O, 3번에 X, 4번에 O, 5번에 X, 6번에 O였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문제 푼 거 좀 확인해 보자. 이거 안 되겠어. 부모님한테 숙제 안 했으면 나 날려야 되겠어 이거. 채점을 좀 안 했어? 채점 안 했어요? 같이 해보면 돼 이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잘했는데? 잠깐만. 세 명이 답이 다 틀렸죠. 아니 어떻게 세 명이 답이 세 명 중에 하나 맞았구만. 아니 세 명이 답이 다 틀려. 그래서 지금 안 돼. 중요한 문제는 자 1번에 볼게요. 1번에 3번, 2번에 5번입니다. 0K는 참고로 영하 273도씨였어요. 자 3번에 전자가 T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띠로 갈 수가 있다. 그렇죠? 자 4번에 보면은 2번이고요. 5번에 5번입니다. 6번에 4번이고요. 7번에 3번, 8번 봅시다. 그림 가나는 각각 규소와 다이아몬드의 에너지 띠를 나타낸 것인데 규소는 반도체이고 다이아몬드는 원래 전원체예요. 그래서 가번이 규소일 것이고 나번이 다이아몬드일 것이다. 자, 기억 규소는 다이아몬드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렇게 전도띠와 원작가띠의 간격이 적은 게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얘는 전도성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죠. 기억 맞고요. 니은 실온에서 규소의 전도띠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온이 되면은 몇 개 정도 올라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작가띠에는 양공이, 전도띠에는 몇 개의 자유전자가 들어있게 됩니다. 자, D가 다이아몬드의 원작가띠의 가장 위에 있는 전자. 자, 원작가띠가 여기에 있어. 원작가띠.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전도띠가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요 간격이 얼마야? 5.3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는 5.3 이상을 가지면 가질 수 있고 얘가 가려면 조금 더 많이. 이쪽 게 가려면 조금 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D틈 이상. D틈만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게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D틈의 에너지를 받으면 되니까 D틈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지만 전도띠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림에 5.3보다 작은 3 일렉트론 볼트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X가 되겠다고 1번이 되겠죠. 자, 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근데 1번 푸는 사람은 뭐냐 이거 좀 거꾸로 풀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안 되겠어요? 자, 그림 가는
전구와 물체 ABC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ABC의 에너지트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B와 C 중에서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연체입니다. 그러면 세 개의 그림 중에서 A는 누가 되는 거예요? A, B, C 세 가지는 모두 A는 도체, B는 절연체, C는 반도체입니다. 자, 왼쪽 가본 보자. A는 지금 누구야? A는 도체입니다. B는 절연체, C는 반도체지요. 그치? 그림을 보면은. 자, 기억.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전구의 불이 켜지지 않는다. 자, 이 도체이기 때문에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요. 그래서 이거 다이오드 아닙니다. 그냥 도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A에 집어넣으면 전구의 불이 잘 흐릅니다. 전류가 맞습니다. 켜지지 않는다. X. 니은. B는 C에 비해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간격이 크니까 맞는 말이죠. 그림. D가 주소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C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못 푼 학생들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 10번에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5번입니다. 12번에 4번, 13번에 3번이고요. 14번에 잠깐만 오늘 좀 시험 좀 보기로 했는데 2명이 안 왔네? 다음 주부터 좀 볼게요. 어떤 이 학생들이 그래서 얘들아 다음 주의 시험 내용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등가속동동 공식을 외우기예요. 오케이? 적어드릴까? 어떤 시험인지? 등가속동동 공식 3개. 쉬워. 시험지를 단톡방 위에다 올려드릴게요. 알았지? 공부해 오세요.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도 돼. 알았지? 만점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시험 있어요. 알겠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운동역 등가속도 운동 공식과 운동역 2가지를 봐야 되겠다. 오늘 안 봤으니까 요 한 페이지에다가 뒤쪽에 등가속도 이 시험지 보여줄게. 어떤 시험인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르면 카톡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아니면 선생님 저는 아예 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답을 적어가지고 올려줄게. 아예 걱정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몇 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물리 오늘 배웠기 때문에. 그치? 까먹기 전에 다음 주에 시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는 5번이었고요. 12번에 4번. 13번에 몇 번일까요? 몇 번이야 얘들아? 각자 몇 번으로 풀었어? 자기가 번호 불러봐. 자기 번호. 13번에. 13번에? 3번? 13번. 13. 중요. 13번에 몇 번? 본인 답 말하니까 말을 안 해. 3번이 답입니다. 3번. 자, 14번에는 가는 N형일까요? P형일까요? 전도 원자까지 바로 위쪽에 양봉이 만들어져 있어. 누굴까요 이거? 이게 P형. 나번이 N형입니다. 전도띠 아래쪽에 자유전자 띠가 새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도띠 아래쪽 이게 N형입니다. 자, 15번에 2번이고요. 16번에 5번. 자, 17번에 5번. 이거 아파. 18번에 3번. 19번에 그림과 같이 전압이 같은 두 전원의 PN 접합 다이오드와 저항을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Y는 규소에 붕소를 도핑하여 만든 것이다. 자, 이 Y는 규소 14적 원소에 붕소 13적 원소를 집어넣으면 얘는 P형이 되겠죠. 그래서 Y는 P형이 됐기 때문에 X가 N형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전류는 P형 쪽에서 N형 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 스위치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 A 쪽으로 연결해야지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얘네들이. 자, 그래서 1번 반도체 X의 종류는 N형이 되고요. 자, 2번 저항의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스위치 S는 A 쪽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능의 기본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나중에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20번에 2번이었고요. 21번에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숙제를 많이 내드리고 싶으나 많이 좀 까먹었죠? 이 중요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도 중요한 거 풀어드리는데 이 단어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몇 쪽이냐면은 예를 들어 저 184쪽 가기 전에요. 여기 앞에 쪽에 요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런 내용. 그렇죠? 요건 잠깐 좀 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게 어디서 배우냐면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런 걸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석. 그래서 예를 들어 자석이 있으면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는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미는 힘은 뭐 청력이라고 부르고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다른 건 잡아당기죠. 이렇게 다른 건 잡아당길 수도 있고 같은 건 밀 수도 있어요.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부르고 미는 힘은 청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합해가지고 자석과 자석 사이에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력. 자, 그래서 1번 단어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1번 자기력. 근데 이 자석에서 말이야. 어떤 자석에서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면은 자기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석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 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력 선. 이 자기력 선이 뻗쳐 있는 공간, 이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장. 자, 이 자기장에는요 물리 원 내용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 자기장은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은 한 단면 1제곱미터에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가냐? 하나, 둘, 세 개 통과됐다. 그러면 1제곱미터에 지나가는 이 자기력,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거든. 자기력선. 이 자기력선이 뻗쳐 있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기력이 나타내려면은 자기장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서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자석 하나에는 자기력선이 뻗치는 공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야. 일정 공간을 벗어나면 자기력선이 없어요. 그 자기장을 벗어나면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장 속에 있을 때 서로 밀거나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 자기력선이 뻗쳐 있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르고 이 자기장에는 계산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1번 세기 방향 이 단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기와 방향. 세기는 어떻게 따지냐면은 그 단면적 면적분의 예를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 예를 들어 우리 겉페이지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력선을 다른 말로 자속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선속. 자, 우리 교재에는 자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기력선을 자기선속이라고도 부르고 자속이라고 부르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자속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속. 이 자기력선이라는 뜻이에요. 면적분에 그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수. 봐봐 얘들아. 어떤 면적의 수직으로 통과되는 자기수의 수. 예를 들어서 이 자속에는 단위가 있어요. 웨버라는 단위를 쓰고요. 면적은 제곱미터를 쓰는데요. 10웨버 10가닥이 2제곱미터에 지나갔다. 그러면 얘는 5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1제곱미터당 5가닥이 지나간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5테슬라. 자, 테슬라라고 부릅니다. 테슬라가 뭐냐면은 자기장의 단위예요. 1제곱미터에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가냐 이런 뜻인데요. 원래 1테슬라는 굉장히 센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보기 쉽게 한 가닥을 1웨버라 그랬는데 실제로 1웨버는 한 가닥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많은 걸 말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1테슬라 굉장히 센 자기장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1제곱미터당 얼마의 자속이 지나가냐 이거를 자기장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세기. 이 자기장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어떤 물체 보자. 잠자는 사람 있다. 큰일 났다 이거 벌써 이거. 자, 오른쪽으로 5뉴트. 오른쪽으로 만약에 3뉴트. 그리고 오른쪽으로 5뉴턴, 왼쪽으로 3뉴턴. 뭔가 다르지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도 똑같은데 어떤 자석 하나가 이 자석이 오른쪽으로 3테슬라를 만들었어. 어떤 자석이 오른쪽으로 5테슬라를 만들었어. 두 개 갖다 붙여놓게 되면은 더해져요. 8테슬라로 변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5테슬라, 하나는 왼쪽으로 3테슬라 이렇게 되잖아. 엇갈리잖아 이게. 그럼 합해지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 테슬라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 선,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겹칠 때가 있어요. 자석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겹쳐질 때가 있는데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해지는 것이고 반대 방향이 되면 빼지는 건데 힘이랑 똑같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자기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있냐? 자, 이 방향은 여기다가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나침판을 갖다 올려놔요. 이렇게 나침판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s극은 어느 쪽을 가리키냐?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의 반대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s극은 자기장의 방향의 반대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게. 이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얘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항상 이 나침판의 n극이 올려두면은 여기에 접선 방향을 가르쳐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리고 n에서 멀어지는 접선 방향. 여기 보자. 접선 방향이 접선 방향. 중에서 n에서 멀어지는 쪽 방향. 이렇게 항상 자기력선의 자속의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자기장을 물어보는 거는 접선의 방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가 우리가 배울 내용이지만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요. 물리가. 그래서 몇 개만 더 설명해 드립니다. 자, 얘들아. 자, 느낌상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자기장이 센지 약한지 자기장을 지금부터 B라고 B 이렇게 힘을 F라고 쓰는 것처럼 자기장은 B라고 씁니다. 자, 이게 뼈 이식을 했는데 여기다가 코드 풀지 말라고 그러고 아우 미치겠어. 화요일날 했거든. 혹시 이제 이게 좀 힘들까봐. 그러니까 수가를 막 엄청 보고 막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계속 힘들어요. 지금 이제 일주일 되면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계속 며칠째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물지가 않네 피가. 그래가지고 코를 풀지 말래. 그래서 계속 코를 못 풀고 있어요. 코가 너무 답답해. 그래도 어떤 학생이 아빠 학생이 선생님 양치를 평소에 잘하셔야죠. 아니야. 난 진짜 억울해. 어떤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 걔가 1학년이었나? 걔가 여학생이 집에서 가을 때 겨울 때쯤에 이 학원에 밤이지 밤 조그만한 밤을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밤 드실래요?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이제 거기는 교탁이 있어. 그래? 그래서 먹어보자. 먹어서 딱딱해. 그냥 깎게 물었는데 너무나 딱딱해. 어금니가 반으로 팍 쪼개져 버렸어. 와, 뭐야? 밤은 너무 딱딱하고 이는 반으로 팍 쪼개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기 이쪽 이가 팍 깨져가지고 가운데를 뺐어. 그때 이가 약해가지고 이거 브릿지를 양쪽에다가 금리를 박아가지고 가운데가 가짜 이 브릿지를 해줘야 되는데 했어. 그랬더니 브릿지 사이에 음식물이 껴가지고 여기가 썩은 거야. 멀쩡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드러냈어. 썩으니까 하나 다 빼버렸어. 아씨. 밤 하나 때문에 이쪽 어금니가 다 그냥 아주 앙창이 그 지집에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아씨. 키는 무지하게 커가지고 진짜 내가 나중에 재수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걔 때문에 내 어금니가 그냥 지금 말도 못하고 지금. 자 보자 얘들아. 근데 요거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이게 내용을 다 외우려 가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고. 세 가닥이 지나가는데 요런 면적이 있고 세 가닥이 지나가는데 요런 면적이 있어. 자, A쪽과 B쪽 중에서 같은 자기력선의 숫자는 같은데 그 자기력선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다면 자기장은 더 세겠죠. 그래서 A와 B 중에서 누가 자기장이 셀 거냐? B가 더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건데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가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아요. 이렇게 이 간격이 넓잖아? 그러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는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간격이 좁을 때, 간격이 좁다. 그러면은 자기장이 더 세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자 선생님 그러면 자석을 한번 볼까요? 그래요. 자석을 한번 그려줄게.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좀 그려줄게요. 자석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N극이 있고 이제 S극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모든 자기력선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그림에다가 꼭 따라서 그냥 그려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 책에 이렇게. 그렇지? 여기 책에 있는 그림이야. 그런데 자기력선의 특징은 도중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없는데 지금? 그렇죠. 얘들은 여기에 이렇게 원래 들어 있습니다. 자기력선. 고체로 있으니까 지금 안 보이죠? 원래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 두 번째 가장 센 곳이 어디냐? 세기가 가장 센 곳. 어디일까? 어디는 어디겠어? 모든 선들이 모여가지고 가운데를 지나가잖아. 그쵸? 여기가 가장 세요. 그러면 자석의 안쪽으로는 고체니까 못 들어가지? 그러면 자석의 바깥쪽에서 가장 센 데가 어디입니까? 양쪽 극이죠. 여기 극. 모든 선들이 나와서 여기 거의 대부분 통과되거든. 양쪽 극 쪽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있지만 이게 무시해. 이 정도는 모든 선들이 여기를 다 나와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극이 가장 셉니다. 세기가 가장 센 쪽은 극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극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자기장이 약해지는 것이고 극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자기장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 얘들아? N극이 가리키는 우리 저기 빨강색 없어요? 거기다가 자, 거기에 왼쪽 미안하다 얘들아, 왼쪽이 N극이다. 책에는 여기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극. 자, 펜을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펜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 거기 나침반의 바늘을 따라 그립니다. 여기다 이렇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접선 방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모르면은 이 단원이 되게 어려워요. 이 자기장의 방향만 제대로 알면 되게 쉬워. 뭘 배우는지 알거든.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단원이. 그래서 이 물리 이 단원의 결정을 짓는 건 요거야. 이 방향을 알면 쉬워요. 방향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다음 N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책에 나와 있지만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린다? 일단 접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N에서 멀어지는 쪽이니까 이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 얘들아? 여기도 보자. 여기다 잠깐. 여기 좀 봐요. 여기다 어떻게 그리냐면은 일단 접선을 그려. 이렇게. 그래가지고 N에서 멀어지는 쪽이니까 이 방향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어떤 방향이냐면 접선을 그려서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자기력선의 평행 방향, 자기력선의 수직 방향 아닙니다. 자기력선의 평행 방향. 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이 가는 방향이고요. 자석의 접선 방향 또는 평행인 방향이다. 자기력선의 평행 방향이다. 이거를 접선이라고 표시해봤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수직 아닙니다. 항상 잘 물어봐요. 이 단원 물리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지만 전자기 유도를 쉽게 배우기 때문에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기본 문제를 자주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페이지는 우리가 외울 게 없는데요. 중학교 때 얘들아, 전류가 지나가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발견하죠. 그렇죠. 앙페르 아저씨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아저씨의 실험 결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전류 보자. 전류. 그림에 보면 3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류 직선 도선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종이가 이렇게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전류가 우리 표시 한번 해볼래 얘들아? 표시 여기다 화살표 그려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다 위쪽으로 전류가 지나간다. 전류는 I라고 쓰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플러스 그거 여기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러면 금방에다가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얘네 배운 거? 자, 엄지손가락 빼보세요. 엄지손 위로 턱 위로. 그럼 손이 이렇게 감아지겠지. 그래서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동심원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동심원. 얘들 원의 중심이 같은 동심원 2개만 그려볼게. 그럼 여기서 어떤 방향이 될 거냐? 여기가 접선을 딱 거가지고 여기다 이쪽 방향이 되죠. 동심원 방향이니까. 여기다는 어떻게 되겠냐?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쭉 해가지고 원을 딱 그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접선을 그어. 그 다음에 이 방향, 요 방향. 여기서는 접선을 그어. 그래가지고 저 방향. 이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류가 지나가면은 전류 방향으로 엄손가락을 했을 때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그 아래쪽에다가 얘들아 조그만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거를 종이가 이렇게 있어. 옆에서 봤어. 그래가지고 종이를 쭉 멀리 쫙 해놨어. 여기다가 도선을 갖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도선이 쭉 지나갑니다. 자, 무슨 그림이냐면은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종이야. 종이에다가 도선 하나 깔았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오케이? 도선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본 거야. 자, 여기다가 보자. 근데 얘들아, 전류지 잘 봐봐. 이 앙페르 아저씨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도선을 둥그렇게 적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절로 들어간다. 전류가 이게 들어가는 건 이렇게 표시하고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도선 속에 만약에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류가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은 화살표를 그리기 편한데 종이 쪽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걸 하려니까 좀 골치 아파. 그래서 약속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화살표 로켓을 그려가지고 로켓 날개가 4개짜리 로켓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자. 여기서 도선 속에 전류가 이쪽으로 온다면 점이 보이겠죠? 점.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은 거는 전류가 나온다 뜻이에요. 여기서 보자고. 여기서 딱 도선을 보게 되면은 동그란 도선에 날아가는 게 이런 모양이 보일 거거든. 요거는 좀 들어간다. 표시가 되니까 잘 봐봐. 이거 중요하다. 요거는 나온다는 뜻이에요. 전류가. 요거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거 되죠? 알겠지? 동그라미가 없이 이렇게 이거는 자기장이 나온다. 자기장. 여기. 자기장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딱 보게 되면은 우리 쪽 점으로 이렇게 찍어준다. 나오는 거. 나한테 오는 거는.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봐. 절로 가잖아. 들어가는 거 이렇게 표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있을 때 동그라미 속에 전류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속에는 전류. 동그라미가 없이 점이 찍히거나 이게 나오는 거는 자기력선. 저쪽에 N극이 있어. 저쪽에. 그래서 여기 나온다. 이쪽에 N극이 있으면 여기서 쭉 밀어버리거든. 이렇게. N극에서 쭉 미는 방향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N극이 여기 있어. 그럼 자기력선 저쪽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거를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그림을 볼 줄 모르면 이거 어려워요. 이 또 단원이. 그래서 도선에 전류가 들어간다. 도선에 전류가 나온다. 이 동그라미가 없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자기력선이 일로 나온다. 이쪽에 S극이 있으면 S극 쪽으로는 봐봐. S극 쪽으로는 들어가. 이렇게. N에서는 나와. 이런 방향. 그래서 자, 이쪽에 S극이 있으면 이게 들어가는 여기 S극이 있구나. 그렇죠? 여기 N극이 있으면 여기서 밀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려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건 점, 들어가는 건 십자로 표시해줍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은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 돼. 보자. 여기에 만약에 전류가 이게 들어갔다. 그게 도선이야. 도선 속에 전류가 절로 지나가면은 자, 나머지 4개 손가락을 감아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 여기서는 오른쪽을 가리키는 방향. 아래쪽은 왼쪽을 가리키는, 여기는 아래쪽을 가리키는 방향.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도선이 하나 지나가면은 왼쪽에서는 나오고 오른쪽은 들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위에서 보는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전류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 왼쪽은 자기장이 나온다.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 나온다. 나와가지고 뿅 들어간다. 나와가지고 뿅 들어간다. 나와가지고 뿅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모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동시모 모양 또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또 나온다. 여기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동시모 모양. 그러면 또 나온다. 여기는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부분은 그냥 점과 이 하나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긴 나온다, 여긴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원형 도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형 도선은 원형 도선은 요런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다 그림 그리자 얘들아. 그려 전류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림 그렸어요. 여기다 전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전류가 지나가지
그럼 자기장이 어떤 모양 될 거냐? 여기서 요런 방향, 요것도 요렇게 모양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동시에 모양으로 각각 만들어지는데 얘는 무슨 방향이 되냐면은 요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요 방향. 무슨 방향? 반시계. 여기 위쪽 아래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쑥 지나가잖아. 여기 만들면은 얘는 요런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는 봐봐. 이 자석 있지 자석. 자석은 뭔가 이렇게 막 나와. 이렇게 나와. 이게 N극이야.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막 들어가. 쑤시고 들어가 이게 쑤시고. 이게 쑤신다 뜻이야 이게. 이렇게 외우세요. 원래 사우스라는 뜻인데 남쪽을 가리키는 그게 뜻인데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쑤시고 들어간다. 얘는 나온다. 원래 놀수라는 뜻이죠. 그냥 내가 나온다. 이렇게 퍼져 나오게 되면 N극이 됩니다. 봐봐. 여기는 모여서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여기는 다시 퍼져 나가고 있어.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이 됩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의 위치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쉽게 하는 방법은 전류의 방향으로 손을 감아줍니다. 그럼 엄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이 가운데 방향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엄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 쪽이 N극이 위치가 되고 반대쪽은 S극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솔레노이드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고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볼게요. 자, 그래서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 보자, 얘들아. 자기장. 책에는 자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장은 자기력선이 뻗쳐 있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들아, 우리 수영은 어디서 하니? 수영은 수영장. 물론 목욕탕 사는 사람도 있지. 찜질방에 가서도 그냥 나 같은 사람들 찜질방에 가면은 찬물이 막 이렇게 있거든. 그냥 약간 수영 많이는 못해. 1m, 2m 시원하게 들어가자마자 막 일단 움직여. 안 그러면 추워. 들어가자마자 일단 움직여. 싹 들어가면 추워. 어떨 때는 막 찬물이 막 나와. 가가지고 막 머리 정수리도 막 적시고 막 수영장. 농구는 농구장에서. 그치? 또 할 거 없나? 뭐 수영은 수영장. 운동은 운동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력이 나타나는 공간은 자기장. 그렇죠? 지구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지구의 중력이 안 느껴져. 지구의 중력이 느껴지는 공간을 뭐라고 부를까? 중력장이라고 부르죠. 중력장. 전기 입자가 있는데 전기 입자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전기력이 안 느껴져. 이게 전기력이 느껴지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전기장. 그래서 물리에서 말하는 장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공간, 필드. 이런 이 자기장은 magnetic field.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르고요. 중요한 건 세기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자, 1번. 자기장과 자기력선.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미칩니다. 공간을 말한다. 미쳐볼까요, 다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자, 근데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일자 읽으면 모르기 때문에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적으세요. 어떻게 적는다, 방향은? 자석의 접선 방향을 얘기합니다. N극은 자석의 접선 방향. 자기력선 볼까요?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으로 이은 선, 이 선. 이 연속으로 쭉 그런 선이 자기력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2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볼게요. 다시. 아하. 자, 그럼 책이 없기 때문에 얘들아, 요거 한번 우리 학생들은 요거 적어볼까요? 세기에다가 간격이 좁으면 자기장 B가 세다. 자기장을 B로 표시할 거야. 새로 배웠어요, 문자.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입이 부어서 발음 똑바로 하는 것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나 봐. 되게 힘들어 말하기가 평소보다 두세 배 힘들어. 입을 안 다물고서 발음을 하니까 약을 먹어도 이러네. 나 이거 진짜 내일 어떡하냐? 내일 또 수업도 많은데. 머리 아파. 머리가 아파. 그래서 얘들아, 자, 1번. 자, 직선도선에 전류가 안 들으면은 자기장이 안 만들어져요. 전류가 지나갈 때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랄라랄랄라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아래쪽으로 간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아래쪽으로 전류가 만약에 지나갔다. 그러면은 금방에 아래쪽으로 엄손가락을 가르쳐서 나머지 4개 손가락을 감아주세요. 이렇게 원형으로. 그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냐면은 동심원 모양으로 쭉 만들어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쭉 해가지고 원통 모양으로 자기력선이 쭉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여기 요거만 그린 거야 우리가. 원통 모양으로 쭉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원통 모양으로 쭉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 요것만 그린 거야. 많은 것 중에서. 그래서 전류가 지나가면 금방 자기선이 쫙 만들어져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전류가 지나가는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다. R. 여기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전류가 들어갔지? 나오죠?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삥 돌아갔다가 이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 B는 얼마큼이 되냐? 얘들아, 직선으로 볼까? B는 거리가 멀어지면은 자기장이 또 약해집니다. 여러분. 거리가 3배가 되면은 자기장이 또 약해져요. 3분의 1배로 약해져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에.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해요. 그래서 전류가 2배가 되면은 같은 공간에 자기력선이 딱 2배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류가 하나가 1A가 만드는 자기력선이 있는데 2A가 지나가면은 1A당 만드는 수가 2배가 됩니다. 전류에 비례하게 되고요. 거리가 2배가 되면은 2분의 1로 약해지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가 시험 우리가 물론 중요하거든. 거리가 R이다. 거리가 2R이 되었다. 여기 생기는 자기장은 이거를 B라고 했으면은 B 곱하기 2분의 1배 이런 식으로 2분의 B로 약해지게 됩니다. 방향은 따로 계산해야 돼요. 들어오고 나오는 거는 따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리가 만약에 3R이 되었다. 3R이 되면 자기장 얼마가 되겠냐? 얘는 3분의 B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은 약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반비례. 거리가 2배, 3배가 되면 자기장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전류를 한번 같은 거리에서 전류가 I일 때 만드는 자기장이 B라면 이 I가 지나갔다. 여기에 지나가는 전류가 I가 아니라 이 I야. 그러면은 2배, 이 B가 만들어지고 전류가 3I가 지나갔다. 3배로. 그러면은 3B가 만들어진다. 다른 말로는 전류에 비례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에는 비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비례상수가 있어요. 비례상수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테슬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2 곱하기 10의 실수 숫자. 근데 외우는 게 아니야. 물리원은 이게 안 나와. 이게 외우는 게. 물리원은 물리2에서는 하는 거지. 물리원은 그냥 거리에 반비례한다. 전류가 세지면 자기장은 세진다. 이 정도만 배우는 거지. 비례상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미칩니다. 동심원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했을 때 나머지 4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걸 앙페르 법칙,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중학교 때는 법칙의 이름이 중요한데 물리에서는 그 법칙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2번 자기장의 세기가 중요해요. 자기장은 B라고 적을게요. B는 자,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비례. 거기다 중요한 표정을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거리가 2배, 3배가 되면은 자기장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약해진다는 뜻이고요. 전류가 2배, 3배가 되면은 자기장은 2배, 3배로 세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잠깐만. 네. 다 배웠나요? 미쳤나? 오늘 이것만 배워도 한도 끝도 없어요. 자기장, 직선 도선만. 그래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만약에 말이야, 얘들아. 도선 두 가닥이 있거든. 여기 봐봐. I.
i가 지나갑니다. 거리가 1, 2, 3, 0, 마이너스 1. 이 부분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할 때 잘 봐봐. 알았지? 자, 이쪽 도선은 1번 도선이라고 하고 이쪽 도선은 2번 도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쪽 도선은 1번이라고 하고 이쪽 도선은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류 I로부터 자, 거리 1인 곳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B라고 하겠습니다. B. 여기도 거리 1은 B. 2는 2분의 B. 여기는 거리가 3배지? 얘는 3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2번 도선. 2번 도선은 노란색으로 해줄까요? 헷갈리니까. 자, 2번 도선은 얘가 만드는 자기장 있지? 2번 도선. 얘는 여기서부터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1인 곳은 B. 여기는 뭐 필요 없고 여기는 B. 이쪽은 거리가 2만큼 떨어져 있죠. 2분의 B. 여기는 3분의 B만큼 되기 때문에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자기장. 이걸 물어보진 않아. 얘네들은. 자, 이 부분에 자기장의 세기 합을 구하는 게 문제죠. 그럼 잠깐 이 자기장에는 말이야 방향이 중요하거든. 같은 방향이면 더해지고 반대 방향이면 빼주기 때문에요. 뭐 중요한 내용들 뭐 볼까요? 자, 요거 좀 외웁시다. 자기력선을 자기선속, 자속이라고 불러요. 자속,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는 그냥 간격이 좁으면 센 거야. 방향은 앵글이가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거리의 반비례, 전류에 비례한다. 내용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순서적으로 지워주세요. 필요 없다. 됐다. 많이 외우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게 방향이 중요한데요. 이 전류가 위로 지나가지? 이 자기장은 왼쪽에 나오는 자기장이야. 나오는 자기장. 무슨 말인지 알지? 전류 나온다. 오른쪽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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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볼까? 전류 2번 나오는 왼쪽은 나오겠죠. 나온다. 그래서 얘는 나온다. 얘도 나온다. 얘도 나온다. 오른쪽은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냐? 나오는 거 B, 나오는 거 3분의 B가 되기 때문에 얘는 3분의 4B가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들어가는 거 B, 나오는 거 B가 되니까 합이 0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얘는 들어가는 거 3분의 B, 들어가는 거 B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3분의 4B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다시 해야 돼? 기본이야. 기본. 이 자기장 단원에서 가장 기본. 이 단어는 뭐냐면은 자기장을 더하고 빼가지고 자기장이 얼마가 되냐 배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다시 이 단어는 중학교 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배우질 않아요. 전류가 지나가고 거리가 얼마가 되면은 자기장 계산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단원에서는. 잠깐만 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I가 지나가고 한쪽으로는 이 I가 지나간다면 자기장이 0이 되는 공간은 자, 여기 1, 2, 3 얘들아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는 공간 위치는 1, 2, 3 중에 어디일까? 한 군데는 있어. 항상 0이 되는 곳이 한 군데 나와. 어디일까요? 자,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보세요. 1, 2, 3번 공간 중에서 아이고 아파. 나 냉수 좀 먹고 올게. 너무 쑤셔. 뭐지?
자, 생각 좀 해봤어, 얘들아? 너무 뭐서 냉수로 좀 약간 식혔어. 훨씬 낫네.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디서 자기장의 합이 0이 될 수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어. 어디? 각자 물어볼 거야? 두 번째? 도희는? 2번? 미성이는? 3번? 답은 2번입니다. 그쵸? 보자. 이 전류를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 왼쪽은 나와. 오른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들어가죠. 이 전류는 노란색으로 표시해줄게요. 왼쪽은 나오고 오른쪽은 들어가니까 엇갈리는 부분 여기가 0이 될 수가 있죠. 이때 자기장의 색이 보자. 이게 일정한 자기장이 되려면 만약에 거리가 2배가 되었다. 근데 같은 자기장을 가지려면은 전류도 2배로 커지게 되면은 자기장은 똑같게 되는데 보자. 전류가 2배지? 전류가 그냥 I지요? I지요? 그치. 같은 자기장의 세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얘로부터는 거리가 1, 얘로부터는 거리가 2가 되는 부분이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거리를 1대2로 만들어주는 부분의 자기장의 합이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류가 다른 전류가 있는데 자기장의 합이 0인 곳을 알게 되면은 전류의 비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이번에는 자 가장 기본 형태야 얘들아. 자 정신 차려 보세요. 이렇게 전류 I가 지나간다. 수직으로 겹치는 건 아니고 하나가 지나가면 약간 거리 간격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약간 떼어가지고 이게 붙이는 게 아니야. 약간 떼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여기도 I가 지나간다.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에서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럼 골라보세요. 30초.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면 돼. 이거. 오른손 하나는 다 끝나. 자기장 단어는. 왼손 쓰면 안 돼. 오른손 하나는 다 끝나. 자 30초. 시간 줄게. 다 일일이 물어봅니다. 민선이. 1번? 아닌데? 도현이 두 군데. 2번? 그렇지. 로gin이 몇 번? 자 보자. 이거 어리라고 하지 말고 이 전류가 지나가지 왼쪽은 나와. 오른쪽은 들어가. 이 전류 지나가지 왼쪽은 나와.
오른쪽은 들어가. 엇갈리는 부분은 2번과 3번.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예로부터 거리가 전류가 1대1입니다. 전류가 1대1이니까 전류가 1, 1일 때 같은 자기장을 만들려면 거리도 1대1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리가 1대1이 되는 곳을 따라서 쭉 자기장의 합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자기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력처럼 똑같이 얘가 자기장이 0이라는 얘기는 주변에 자기장을 가지는 모든 애들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합이 0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전류가 좀 다르다. 그렇죠? 이럴 때 좀 문제가 되겠지. I다. 그 다음에 한쪽은 전류가 EI가 지나갔다. 이럴 때 자기장의 합이 0이 되는 곳은 어디가 되겠냐? 이럴 때는 이 중에서 예로부터 거리가 1, 예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의 합이 0이 되어버립니다. 얘네들은. 자, 세 번째. 자, 만약에 여기가 여기 왼쪽이다. 이거 정신 차려, 정신. 오른손 하나로 끝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 이게 어렵다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없는 사람들이야.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이야. 골치 아픈 사람들이지. 이게 이 물리에서 제일 쉬운 단원인데 오른손 하나로 다 끝나는 제일 쉬운 단원인데 F는 MA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못한다. 이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 경우 골치 아파집니다. 이 경우. 여기가 전류가 이제 이렇게 쭉 하나는 위쪽으로 지나가고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I 예를 들어서 요건 한 3I가 지나간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대칭되는 곳 쭉 해가지고 여기로 뭐 X 거리가 X가 되는 곳에 생기는 자기장을 B1 여기를 B2라고 하면은 항상 어떤 관계가 되냐? 항상 B1과 B2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I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을 볼게. 왼쪽은 나오죠? 오른쪽은 반대로 들어가겠지? 대칭되는 거리가 되면은 요 거리도 같은 거다. 요 거리. 이렇게. 그래서 같은 거리인 지점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B다. 나오는 게.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게 B가 되겠죠. 자, 3I로부터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여기서는 왼쪽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오른쪽은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얘 때문에 들어가고 여기죠. 어렵나? 복잡한 거야? 다시 해줄게.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인데 좀 복잡하네. 저리 되니까. 자, I 3I가 있다. X만큼 떨어져 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여기다 적을게. 이 I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이걸 자기장 B라고 치고요. 얘로부터는 들어가죠. 들어가는 거는 B 다시라고 쳐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자. 여기서 이게 전류 지나가면 이거 뭐 하는지 몰라. 다 오른손으로 다 설명하는데 이거 그냥 정신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골치 아파지는 단원 중에 하나야. 아무 넉넉히 쓰면 안 돼. 무조건 필기해 가야 돼 이거를. 그래서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는 게 B. 3I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게 B 다시. 여기 뭐 같은 거리에서 B 다시 들어가지. 그럼 B는 나온단 말이야. 합이 얼마가 되냐? 그렇지? 이게 B 다시가 좀 크긴 클 것 같은데 아무튼 엇갈리죠. 그래서 B 다시 마이너스 B만큼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도 큰 놈 B 다시가 크면 방이 엇갈리잖아. B 다시 마이너스 B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항상 방향은 반대가 되지만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지? 봐봐. B 다시가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지? 그렇지? 세지?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지? 나오겠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거보다 이게 세니까 들어가겠지. 방향은 반대가 되고 항상 크기는 같은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대칭되게 되면. 자, 나머지 그림도 많은데 오늘은 두 가지 직선 노선만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능에 나오는 원리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가야 되지만 지금 아무것도 말하고 지금 넉넉히 있죠? 그러니까 물리가 어렵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84쪽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학생들이
시간 동안 많이 쉬었죠? 이 그림은 좋은데 넘어갑니다. 페이지 185쪽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볼게요.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 거리 있지, 거리분의 전류에 비례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있잖아.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 반지름분의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 요거를 이제 공부할 테니까 두 번째 정비를 해주세요.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자, 이거 하면 나중에 수능까지 다 쉬워지는데 학생들이 필기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내가 짙은 색으로 쫙 그려주면 무조건 필기부터 하고 보는 게 그냥 나중에 뒤에는 문제가 술술술 수능까지 뭐 고등학교 2학년 물리는 그냥 쳐다보면 풀려 이것만 알 수 있으면. 자, 두 번째 원형 도선 설명해 볼게요. 원형 위에서 한번 도선을 그려볼게요.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I의 전류가 지나간다 치면은 원형 도선을 좀 감아주세요. 가운데 방향은 들어가는 자기장 B가 생깁니다. 좀 중심 것만 따지면 돼요. 다른 건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전류가 지나가지? 그럼 자기장이 들어가. 지나가지? 들어가. 들어가. 이런 모든 원형 도선에서 쭉 지나가는 방향에서는 어차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손을 감아지게 되면 이게 가운데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방향이 되고 바깥쪽은 안 물어봐요. 이게 왔으면 전제 됩니다. 가운데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B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게 반지름이 R일 때 얘기해요. 만약에 반지름이 한 2배 더 크다. 자, 거리가 이 R인 곳에서 전류가 I만큼 지나가면 중심에 생기는 자기장은 얘들아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반지름이 2배로 커졌지? 중심에 생기는 자기장은 2분의 B가 됩니다. 이게 돼요? 무슨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거 나오고 들어가는 거 모르면은 전자기 유도까지 그냥 다음 주 수업이 그냥 하루에 끝나버려. 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오른손만 쓰세요. 계속 따라해야 돼. 내 손을 계속 따라해야 돼요. 요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 이제? 그러면은 자, 만약에 여기에 세 개 도선이 있어요. 여기가 반지름이 R인 도선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I가 지나간다.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B라고 할 건데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 반지름이 이 R인 곳에서 전류가 또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I의 전류가 지나가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중심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거리가 2배가 되고 전류는 똑같죠. 얘는 2분의 B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하나 더. 보통 문제는 3개가 나와. 3개 이렇게. 그래서 얘의 전류의 세기가 I다. 움직이는 방향은 아래쪽이다. 얘는 아래쪽으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면은 중심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거리가 전류는 똑같지? 근데 거리가 3R로 거리가 멉니다. 3배로. 그럼 얘가 들어가는 게 3분의 B가 되겠죠. 3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B라고 했을 때 합한 자기장은 얼마가 되겠냐? 자, 같은 것끼리 모아가지고 3분의 B에다가 B를 더해주면 들어가는 게 3분의 4B가 될 것이고 나오는 거는 2분의 1 B가 되기 때문에 통보시켜야 되겠네? 곱하기 1을 해주세요. 곱하기 위아래 1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6분의 8B가 될 것이고 얘는 곱하기 3을 해주세요. 그러면 6분의 3B가 될 테니까 이거 구하게 되면은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주면 되겠죠. 합한 거는 6분의 5B가 답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더 세지요? 답은 들어가는 거로 6분의 5B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원형 도선이나 직선 도선은 이제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을 더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단어는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볼게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3번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솔레노이드 여러 번 감은 거죠. 솔레노이드. 만약에 말이야 여기에 종이가 있어.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도선이 구멍을 뚫고 나와가지고 뿅 돌아서 또 구멍을 뚫고 들어갔다가 요 돌아갔다가 요 또 구멍을 뚫고 나와가지고 도선이 요렇게 그래서 저로 갔다가 구멍을 뚫고서 또 나와가지고 요렇게 구멍을 뚫고서 요렇게 쭉쭉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 도선에 저류가 지나갔다 여기선 저류가 나오겠죠. 삥 돌아서 이런 들어가는 전류 여기서 나오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 나오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 나오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가 한쪽이 쭉 나오면 한쪽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나오니까 자기장이 어떻게 되겠다. 그렇지. 요런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얘도 나오네. 같은 거리면서 반대 방향에 엇갈리면 자기장이 0이 돼버립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요놈이 붙어 있다면 얘네들은 쭉 자기장이 2배가 되고 하나 둘 셋 네 가닥이 되면은 4배로 세지겠죠. 이렇게 4배 쭉 붙어 있으면 네 가닥이 되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솔레노이드도 원형 도선처럼 원형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 감아주세요. 오른쪽이 N극이 되고 왼쪽이 S극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자석의 가운데에서는 S극에서 N극 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을 가리키는 막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그럼 감아주세요.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전류가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위로 손을 감아주면 왼쪽이 N극, 왼쪽이 S극, S극에서 N극 쪽을 향한다. 이 방향 자기장은 요 엄속깔이 가리키는 방향, 요게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나머지는 퍼져 나갔다가 들어가고 퍼져 나갔다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 방향을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은 이 공식을 외워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에 생기는 자기장의 B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N 감근수죠. 감근수 곱하기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철심을 이렇게 갖다 놓고서 만약에 이렇게 듬성듬성 감은 거랑 사회 철심을 이렇게 두고서 뿅골뿅골 이거 감은 거랑 사회 똑같이 사회 같은가요? 그렇진 않아. 이게 좀 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N이 뭐냐면은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촘촘한 정도를 표시하는 값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1m에 4회 감겼다 이렇게 1m에 근데 얘는 0.5m에 4회 감겼다 0.5분의 4 나눠주면은 1m당 8회 이렇게 단위 길이당 1m당 감긴 횟수를 이제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라고 부르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냥 촘촘한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냥 감긴 횟수가 많으면 세다. 이 정도면 여기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까지. 알겠지? 이거 가지고 N이 뭐냐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 그냥 감긴 수가 많으면 세다. 이 정도로 외워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186쪽에 볼게요. 전자석과 자기력. 전자석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는다. 얘들아 철심을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철심을 넣으면 이 철심 때문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50배에서 100배 이상 자기장이 세져 버립니다. 전류만으로 만드는 자기장보다 철심을 집어넣으면 자기장이 100배 이상 증가해 버려요. 그래서 철심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면 강한 전자석을 만들게 되죠. 이 영구자석 N극과 S극에 있는 영구자석은 N과 S를 바꿀 수가 없지만 전자석은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자석의 극을 바꿀 수 있죠. 또 전류의 세기가 세지게 되면은 자석의 세기도 세어지게 되는데 극을 바꿀 수 있고 세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자기 자석을 전 자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세기로 우리가 조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감긴수가 많아도 뭐 세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영구 자석과 달리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감긴수를 가지고도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상식으로 자기 공명장치 MRI에는 이게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을 몸속에 집어넣고 강한 솔레노드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요. 솔레노드에 있는 전류를 1초에 2만 번 이상 강하게 빨리 전류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들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수소 원소가 진동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이걸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자기장에 의해서 수소 원자가 자기장의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가 에너지의 방향대로 진동을 해버립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수소가 공명을 하면서 진동을 하면 그 진동을 영상으로 찍어내는 장치가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이기 때문에 수소가 없으면 MRI 사진은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식물이나 동물은 대부분 물이 많은 거 알고 있죠? 물은 H2O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가 들어있으니까 수소 원자를 찍어내게 되는데요. 뼈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별로 없고요. 우리 혈관 같은 경우는 수소가 많이 있어, X 성분이. 그래서 부위별로 수소가 많이 있는 부분들은 밝은 색으로 보이고 수소가 없는 뼈는 어두운 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부 조직 기관들을 단면도를 찍어낼 수 있게 돼요. 이거 사람을 수술한 칼로 도려내지 않더라도 사람의 여기서 수소 여기부터 어떤 선이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온 거 가지고 수소가 밀도를 쭉 보게 되면은 수분이 많다 적다. 그래서 소장이다, 위다, 간이다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간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시커먼 게 들어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해보지 않고도 사진만 찍어놓고도 거기에서 뭔가 이상한 혹이 있다든지 뭐가 신경이 끊어졌다든지 쭉 입체도로 그려가지고 이제 신경만 표시해봐. 그럼 딱 신경만 쫙 나와요. 이렇게 끊어져 있어. 끊어졌네요. 이렇게. 자, 이 정도 밀도를 가지고 있는 혈관만 한번 표시해봐. 혈관만 쫙 나옵니다. 쫙 이렇게 사진으로 컴퓨터가 혈관 수소의 밀도를 가지고서 그 밀도를 가지는 그 영상 부분들만 입체로 쫙 그려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혈관이 어디 막혔네. 동목경 안에 이렇게. 한번 찍어놓으면 몸에 있는 건 모든 거 뼈는 뭐 찍히진 않아. 뼈에는 수소가 없기 때문에 뼈 말고 신경이라든지 조직기관이라든지 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걸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는 장치를 자기공명 장치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수소를 찍어내는 건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 영상 원리는 이렇게 강한 솔레노이드 안쪽에다가 사람이나 짐승을 집어넣고 자기장의 방향을 1초에 2만 번 이상 바꿔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그러면 수소 원자가 진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강한 자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기부상 열차. 굉장히 강한 자석 N급과 N급 같은 청력이 생기면 공중에 쇳덩어리를 띄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 자기부상 열차라고 부르죠. 자, 토로이드는 이걸 얘들아 솔레노이드를 원형으로 감아 이렇게 쭉 원형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론상 가운데는 자기장 0이 되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토로이드라고 불러요. 어떤 경우냐면은 주변에 자기장을 상쇄시켜야 될 때, 이럴 때 가운데는 자기장이 있지만 주변엔 자기장이 없어져야 될 때를 우리 컴퓨터 기판이라는 거 보면은 토로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변에 자기장이 영향을 받으면 주변의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력 보자 얘들아. 자기장 잠깐 보자. 자기력 잠깐만. 이 자석과 자석 사이에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 잠깐. 어떤 사람이 선생님 그러면은 이 자석이 있고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부르고 철가루나 코발트가루, 뭐 니켈가루 뭐 이런 가루들이 있으면은 얘들을 잡아당겨 사정없이 잡아당겨. 밀지는 않지만 잡아당기기 이런 걸 자력이라고 자력.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밀어내고 또는 반대 경우는 잡아당기고 이렇게 밀거나 잡아당기면 자기력이라고 이름이 달라. 그렇지? 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잡아당기만 잡아당기고
그러면 자기력은 뭐고 자기력은 뭐냐? 이 자성을 자석이 철가루를 잡아당기는 성질을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성에 의해서 철가루나 쇠가루를 잡아당긴다 이런 힘을 자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는 밀거나 잡아당길 수 있는데 이런 힘은 자기력이라고 구분합니다. 이 자력과 자기력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력은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어, 그렇지? 자기장을 만들어 이렇게 두 개의 자기장이 겹치게 되면은 자기력이 형성이 됩니다. 밀거나 잡아당기는데 자 철가루는 자기장이 없겠죠. 이렇게 자기장이 없어. 하나는 자기장이 있어. 이렇게 자기장이 없는 애들과 자기장이 있는 애들 결합하게 되면은 잔형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력에 관한 얘기 자기력 잠깐만. 그러니까 자기력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렇지. A와 B 두 가지가 모두 자기장을 가지게 되면 자기력이 생성이 되는데 자기력. 자 이쪽에 보자. 자석이 있고 자성이 있어. 그렇지? 이거 자기장. 그렇죠? 자기장. 이렇게 되면은 두 개 모두 밀거나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생기는데요. 자기장은 자석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이걸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전류, 전류가 지나간다.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어. 여기도 전류가 지나간다. 그렇죠?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어. 아무튼 직선 도선이든 원형 도선이든 솔레노이든 간에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전류가 있으면 이 전류에 의해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을 만들어요. 이 자기장의 전류가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두 개가 겹치면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받는 힘을 특별하게 그냥 전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기력. 우리 책에는 그냥 자기력으로 나와 있는데 전류가 받는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을 원래 전자기력이라고 부르고 이 내용까지 공부해 볼게요. 전자기력까지. 자 만약에 자 우리 학생들 요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요거 싸다고 이거 플레밍 연속 법칙이다. 랄라랄라랄라라 그렇죠? 싸다고 플레밍 연속 법칙. 요 싸다고 때리는 방향 요게 자기력의 방향이에요. 힘 F. 그다음에 요거는 B 여기 B 자기장이지 자기장. 그렇지? 이거는 엄손가락 가운데서부터 항상 밖으로 뻗쳐나가는 방향이야. 이거 방향을 모르면 안 돼. 뻗쳐나가는 방향. 이거 나가는 방향이야. 세 군데 모두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뭐예요? FBI 많이 들어본 소리지? 그렇지? 이게 FBI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이거 수직 관계가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는 도선이 있다. 전류가 지나간다. 여기에 이제 노란색 도선이 있어요. 노란색 도선이 여기 전류가 지나갑니다. I2. 여기는 여기 전류가 나와요. I3 이만큼 전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보자. 이 전류가 지나간단 말이야. 전류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어야 돼요.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에 동심원 모양으로 뿅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 방향으로 I1이 만드는 자기장은 아래쪽 방향을 만들겠지. 그치? 이거 모르면 안 돼. 자기장 방향 모르면 이 단어는 끝난 거야. 내용 자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얘는 전류 보자. 전류 들어가고 자기장 위쪽.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I2는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 선생님 그러면 얘도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치. 항상 자기 전류와 남의 자기장. 이거 보자. 요 때문에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데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I2가 만드는 자기장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전류가 들어가고 이쪽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서 얘는 자, I1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오른쪽이 되는데요. 이때 A가 B를 당기는 만큼 B도 A를 당기기 때문에 힘은 쌍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너무 계산하기 복잡한데요. 그렇게 외우지 말고 같은 방향이면 잡아당겨요. 그럼 반대 방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하나는 전류가 I1이라는 전류가 들어가고 하나는 I2라는 전류가 나온다고 쳐보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 전류가 I2 반대 방향이다. 이 반대 방향. 그러면은 전류가 들어가니까
여기 I1이 만드는 자기장은 아래쪽에 만들어지죠. I1 이렇게. 그럼 전류가 나오면서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오른쪽으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자, 요것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전류가 노란색이 나온단 말이야. 자기장 방향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I2가 만드는 자기장은 아래를 향하게 되는데 전류는 들어가고 아래니까 이 왼쪽 봐봐. 전류 들어간다. 자기장 아래쪽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자, A도선이 B도선을 밀면 B도선도 A를 똑같이 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친해져. 친한 애들. 반대 엇갈리면 안 친해. 서로 밀어내.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애 번국되어 자기공명장치, 자기부상열차, 직류전동기, 스피커. 자, 그 안에 코일 속에다가 자석을 집어넣고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은 자석을 밀거나 당기게 되면서 진동판을 움직이면 소리가 나오는 장치가 스피커예요. 나중에 마이크랑 혼동하면 안 돼. 마이크는 반대야. 이름 정확히 외워야 돼. 스피커, 마이크 완전 반대예요. 이건 스피커, 소리 나는 거. 전기로 자석을 움직여서 진동판을 움직여서 소리가 나오는 장치입니다. 자, 확인 문제 좀 불러봐 볼게요. 187쪽에 1번. 그림은 자석 주위의 자기장을 자기력선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자, ABC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드모나 부드모로 한번 비교해 보시오. 어디가 제일 세 보여요? 수업 잘 들었나? 어디가 제일 세요? 그렇죠. 그쪽이 제일 셉니다. 근데 B와 C 중에서는 자석에 가까운 쪽과 좀 먼 쪽이 있거든. 정확하게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멀면 멀수록 간격이 좀 등성 거리가 멉니다. 얘들은. 자, B와 C 중에서는 B가 더 셉니다. 자, 2번. B 지점에 자기장의 방향을 화살표를 위해서 직접 표시해 보세요.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직접 그려보세요. 거기다가. 수업 이해하고 있나? 그렇지. 그렇지. 왜 안 해? 그렇지. 잘했어요. 직접 그려서 손에다가. 오, 남학생들은 잘했고 이거 꼼꼼히 진짜 잘해요. 이 방향이 제일 중요해. 일단 세기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돼서 해도 돼. 방향이 제일 중요해. 99% 자기장에서. 잘했어요. 2번 중요한 문제. 자, 2번 문제 내가 얘랑 직접 풀어봐. 내가 그림 그리고 설명해 줄게. 중요하다 이거. 선생님, 그런데 혹시 지구상에 보면은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니까 지구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 오, 빼먹었네? 그쵸? 학교에서 배우지만 지금 빼졌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원래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야 돼요. 지구 자기장. 그래서 지구에 보게 되면은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그 지구를 하나의 막대 자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북쪽이 있고 이제 남쪽 남반구, 북반구 두 가지를 나뉘는데요. 여러분들이 북반구, 남반구로 나침판을 두게 되면은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빨간색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을 가리켜요. 이렇게. 그리고 북쪽에 가면은 땅으로 팍 처박힙니다. 여기가 극이 있거든. S극이. 여기는 N극이 있어요. 그래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다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남쪽은 자석의 극으로 따지면 남쪽이 무슨 극이냐? 요거는 N극이에요. 원래는 사우스라고 부르지 그냥 남극이란 뜻이고 자석의 극으로 따질 때는 N극입니다. N극. 그리고 여기는 나침판에 N극이 들어가는 방향이거든. 여기서 북극은 S극이에요. 북극은 노스지? 그렇지. 하지만 자석을 따질 때는 S극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장 그려볼게. 나침판을 딱 두게 되면은 여기서 나가는 자기선 이렇게 북쪽을 향하거든. 그래서 북쪽을 향하게 되면서 자기장이 지금 N극이 그쪽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북쪽을 가리키는 방향의 자기장을 지구자기장, 이렇게 지구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지구자기장은 항상 어디나 있습니다. 여기도 북쪽이 어느 쪽이니? 저쪽이 북쪽 되겠다. 여기서 안 보이지만 지구 자기장이 있어. 쫙쫙 북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도선이 하나 있거든 얘들아. 거기 페이지 2번에 그림 그려볼게. 다시 위에서 그려볼게요. 나침판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아래쪽에 깔려 있구나. 자, 전류가 어느 쪽에 지나가냐면 위쪽에 지나가고 위에 얹어져 있는 거 도선 위쪽에 있는 게 A 나침판, 도선 아래 깔려 있는 게 B 나침판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나침판 그림이 나와 있거든. 이게 북쪽입니다. 이게 동쪽, 서쪽, 남쪽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 자기 얘들아 기본적으로 지구 자기장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놔두게 되면은 지구 자기장 때문에 나침판의 바늘은 N극을 가리키게 돼 있는데, 그렇죠? 전류가 여기서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전류가 위쪽으로 지나가면 위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I라고 적어볼까? I. 근데 위쪽 방향으로는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엇갈리잖아. 대각선 방 이쪽으로 나침판의 N극 방향이 가르치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이 원래는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가 전류가 지나가면은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잠깐만. 근데 만약에 자기 전류가 I가 아니라 두 배로 세다. 그러면 자기장이 한 두 배로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합해지는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서 나침판의 바늘이 길어지는 않아. 나침판의 바늘을 제대로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리치는 방향 각도가 좀 커지겠죠. 만약에 전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커지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 점점 북쪽에서 벗어나는 각도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아래쪽 거 보자. 아래쪽 건 전류가 지나가고 왼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이 있었는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아래쪽은 왼쪽을 가리키니까 왼쪽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해지게 되면서 B 나침판은 왼쪽으로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위쪽으로 지나가면은 위쪽에서는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북쪽과 오른쪽이 합해서 북동쪽으로 가리키게 돼 있고, 입이 부어가지고 마찰력 때문에 혀가 돌질 않아. 발음이 안 나와. 자,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왼쪽이니까 더해서 얘는 북서쪽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도선 위쪽에 있는 나침판인지 도선 아래쪽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려우니까. 그러겠지? 도선 위쪽과 아래쪽은 당연히 어떻다? 반대예요. 아래쪽은 왼쪽이지만 위쪽은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오른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보자. A는 동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B는 서쪽으로 바늘이 움직일 것이다. 이해되나요? 자, 3번.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으로부터 수직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이다. 이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2분의 1 R이다. 얘들아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럼 자기장은 세져요. 두 배로. 떨어진 곳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B가 되겠습니다. 4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각각 R과 이 R인 두 원형 도선에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르고 있다. 자, 중심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A와 B 중에서 어느 방향인지 한번 써봐라. 자, 하나는 작은 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하나는 반대쪽으로 I가 지나가네요. 그럼 얘를 보자. 얘가 가운데에서 조그만 쪽이 만드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얘가 만드는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야. 그런데 거리가 다르네? 전류는 같은데 누가 더 세냐? 이게 더 세겠지. 그치? 그럼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세니까 합해지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답은 B. 오른쪽에 보면 A하고 B 보자. A는 점으로 찍혀있죠. B는 십자 표시되어 있지. 십자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점은 보다 나온다는 뜻이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십자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B. 5번. 그림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솔레노이드를 나타낸 것이다.
점 A, B, C에 나침판을 놓았을 때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각각 써보시오. 어렵죠? 자, A는 어느 쪽일까? 잠깐만.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A는 왼쪽, B는 오른쪽, C는 왼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지. N에서 B 돌아간다 얘들아. 자, 그 자석 봐봐. 이게 솔레노이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N극이 된단 말이에요. S극이 된다. 그렇지? N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바깥쪽은 또 반대로 지나가요. 이렇게. 바깥쪽은 또 반대로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그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죠. 이 자기력선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보세요. 눈에 익혀서. 이게 쉬워질 때까지 반복해 보세요. 6번.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를 보기에서 그냥 외웁니다. 전류계, 전압계, 검류계. 전류가 지나가면 바늘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죠. 검류계, 전류계, 전압계, 스피커, 전동기 되게 많네요. 기억, 니은, 디귿. 넘어가 볼게요.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기력선을 이용하는 거는 전류가 전동기, 전류가 지나가면 움직이게 만들어줘. 전류가 지나가면은 옆에 있는 이 자기장을 가진 자석 사이에서 인력, 청력 때문에 밀거나 잡아당기면서 바늘이 움직여요. 전류계, 전압계, 검류계 이런 장치들이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188쪽에 자료 1번. 자,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두 개가 지나간다. 자, P점과 Q점과 R점이 있는데 P점, Q점, R점 중에서 Q점은 자기장의 합이 0이 돼요. Q점은 자기장의 합이 0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렇지? 자, 1번.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맞습니다. 오른손 써보세요. 자, 2번.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R에서가 Q에서보다 약합니다. 거리가 머니까. X. 3번. Q에서 합성 자기장. 왼쪽의 전류와 오른쪽의 전류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합은 0이 됩니다. Q에서는. 맞다. 자, 2번.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했을 때 R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써봐라. 오호, 기본 문제 나왔어. 오, 봐라, 이거 봐라.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을 B라고 했을 때, 자, 이 A에 의한 자기장, R에서는 A에 의한 자기장 얼마가 되냐? 거리가 1, 2, 3이니까 1보다 거리가 3배죠. 얘는 3분의 B가 될 것이다. 자, 이쪽 전류에 의한 자기장 I고 거리가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B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방향이 중요하거든. 자기장을 더하거나 뺄 때는. 그래서 A에 대해서는 오른쪽이니까 들어갈 것이고 B에 대해서도 오른쪽이니까 들어갈 거. 더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답은 3분의 4B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PQ 안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한번 비교해 보시오. 자, 한번 해볼까요, 각자? 자, P점과 R점은 있지만 Q점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P와 R은 같고 그 다음에 Q보다는 세다.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1. R에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종유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 전류에 대해서 오른쪽은 들어가는 거야. 오른손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만 쉬울 때까지. 자, 2번. P와 R에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다. 잠깐, P와 R에서는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P점에서는 왼쪽 도선에 가까우니까 나오는 거. 여기서는 나오는 거구나. 얘네들은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들어가는 거 완전 반대야.
이쪽 두 점은 딱 봐도 반대죠. 3번 P와 R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습니다. 해보면 알죠. 자, 원형 도서를 한번 봅시다. 자, 가번 그림 보자. 이 A만큼 떨어져서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나번은 그 왼쪽에 있는 가번에 똑같은데 가운데 쪽에 A 쪽에 오른쪽으로 A 위치에 I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1번 가에서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써라. 5점에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요걸 손을 감아줬을 때 나오는 방향이 돼요. 나온다. 자, 2번 나에서 5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써봐라. 이때 가에 5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이다. 자, 문제 볼게요. I가 지나가. 여기가 이 A야. 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B예요. 그런데 자, A가 있고 뭐 이 A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가 I가 지나가. 여기도 I가 지나가. 반대로. 그럼 보자. 여기에서 I 때문에 요것 때문에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B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얘 때문에 나오는 거로 B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요거다. 전류 I가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거리가 이번에는 작지? 두 배로 세요. 2B가 됩니다. 합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B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잠깐 4번 가에서 A의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가에서 A. 여기서는 이 중심이 좀 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머리가 좀 약해져. 얘 끝대로 세는데 얘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이게 모두 다 더해지는 점이야. 가운데가. 그래서 중심에서 제일 세고요. 중심에서 멀어지고 좀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심만 중요하죠. 자, 2번 나의 5에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가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돼요. 3번 나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반대가 되면 이 녀석의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만들게 되면 더해지겠네? 그럼 모두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겠네? 이런 경우에는 반대가 되면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B와 2B가 모두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3B가 되어야 됩니다. X. 4번 나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 이 I로 만들어주게 되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가 되니? I에서 이만큼일 때 B면 2I일 때는 2B가 되겠죠. 두 개 더해지면 이때는 0이 되어버립니다. 없어지죠. 그래서 0이 된다가 맞습니다. 자, 여기 189쪽은 조금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자료 4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료 4번은 그림이 처음 보는 학생은 어려울 수도 있어서 4번만 봅시다. 거기다가 S급 이 자석을 갖다가 만드는데요. 특수한 자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S급 자석과 N급 자석과 S급 자석을 만들어놨습니다. N급 자석과 S급 자석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도선에 있는데 도선 솔eno이드가 감아.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가 나왔다가 뿅 들어가서 들어가는 모양으로 계속 감아놨습니다. 그럼 잠깐 보자 얘들아. 우리 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력선은 이렇게 N과 S가 있으면 자기장부터 그려봐. N에서 S를 그냥 그어주세요. 이렇게. 자기장. N에서 S를 그어주세요. 자기장은 이제 N에서 S로 가는 겁니다. 자, 자석이 보니까 선생님 무슨 말이지? 이게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N이 나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N극 옆에 S극이 바로 이렇게 누가 와 있잖아 이렇게? 그럼 저는 안 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N에서 S로. 두 개가 있으면 그래서 N이 있잖아 그냥 쭉 만들어집니다. 자기장이. 자, 보자. 전류가 들어가고 자기장 위쪽이죠.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누가? 도선이 오른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도선이. 이해되니? 알겠어요? 그래서 도선들이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것이고. 보자. 전류가 나와. 자기장 위에서 아래쪽.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요 코일 요게 오른쪽 힘을 받으면 자석은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힘은 쌍으로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
코일이 붙어 있는 요 진동판, 코일에 붙어 있는 진동판 있지? 이 녀석이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A쪽과 B쪽 중에서 A쪽이 답이 되지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풀어드리고 싶은 문제가 많이 있긴 있지만 중요한 문제만 몇 개만 풀어드리고 숙제를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7번. 집에서 풀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내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12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어이구 시간 별로 너무 걸리겠다. 그 다음에 저기 뭐냐 20번도 풀어야겠고 3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자, 7번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평행한 두 직선 도선. 도선이 그냥 길다. 무한히 길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직선 도선이 있다만 중요한 거예요. A, B, C가 같은 간격 D만큼 떨어져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는데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 0이다. 자, 중요한 겁니다. 항상 0인 부분을 찾아보세요. A에서 0이다. 미칩니다. 그러면 C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냐? 자, 이걸 절대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구해서 거리와 전류의 세기로 자기장을 하나씩 계산해가는 방법이 있는 거지. 이걸 풀리는 물리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전류가 하나가 I가 지나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쭉 거리가 있는데 이게 전류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거리가 여기서 합한 이거 A 도성이라고 쳐볼까? A에 의한 자기장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에 의한 자기장의 합이 0이 되었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A는 일단 방향을 한번 맞춰보자. 방향을 전류가 위로 가면 A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얘들아 B 도선에 의해서 나오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야지 들어가는 걸 테니까 얘는 전류가 아래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두 번째. 그런데 거리가 얘로부터는 거리가 1이고 얘로부터는 거리가 3이 되기 때문에 A가 만드는 자기장과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기 위해서는 거리가 3배인 녀석이 이 자기장이 일정하려면 거리가 길면 길수록 전류도 세야 되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녀석이 전류가 더 세야 돼요. 얼마큼 세야 되냐? 거리가 3배라 그랬죠? 3배로 세야 돼요. 얘는 3i만큼의 전류가 흘러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이걸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지. 이게 어디에서 자기장이 얼마 이거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문제 볼게요. 자, A에서 5이고 B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B0라 그랬어요. 여기서 B0입니다. 얘들아, B점. B0에 자기장이 만들어졌어. 자, 그러면은 이건 보자. 아하, 우리 자기장을 계산할 때요. 이렇게 얘로부터 1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기장을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로부터 3i로부터 1만큼 떨어질 때 만드는 자기장은 3B가 될 겁니다. 전류가 3배니까. 이해되니? 그리고 얘 때문에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 때문에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더해주게 되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2B가 되는데요. 나오는 방향으로 2B를 B5로 표시한 거예요. 문제 중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자기장이 B0이다 이런 얘기는 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합한 게 B0이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B0가 뭔지를 알 수가 없죠. A 도선과 B 도선의 합한 자기장의 합이 B0라고 표시한 것이지 우리가 따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A로부터 생기는 자기장을 B라고 했으면 B로부터 생기는 자기장은 3B가 되기 때문에 그것 중에서 센 놈 있지? 큰 놈? 그치? 2B라고 하는 녀석을 B0라고 했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자,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방향 B 도선 때문에 B도선 때문에 만드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3B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얘로부터 보자. A 도선으로부터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얘는 거리가 B가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1 B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얘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질 때 그냥 B라고 했단 말이야. B. 예? 그렇지? 그럼 거리가 3배니까 3분의 1 B가 되겠지.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얘는
3분의 9b가 됩니다. 3분의 10b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이 b일 때 b 제로라고 했다면 3분의 10b일 때는 얼마가 되겠냐? x를 구하는 게 답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암산을 한번 해볼까? 일단 b를 합분시켜줘.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3분의 10b5를 얼마나 나눠라? 2로 나눠라. 그러면은 6분의 10b가 되기 때문에 3분의 5b0. 답은 3분의 5b0가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하면 돼요, 자기가 비례식. 알겠어요? 틀렸나 내가? 맞잖아. 왜? 틀렸어? 틀렸는데? 어디서 틀렸니? 잠깐만. 이 b일 때 b제라고 했으면 얘는 3b, 얘는 3분의 1b 더해서 3분의 10b. 3분의 10b는 x, b는 약분시켜. 그래서 곱해주게 되면은 3분의 10b5가 되고 여기다가 2로 나눠주니까 1분의 2. 6분. 이상하다? 내가 계산 틀리는 건가?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 잘못 해석을 했나? 이거 안 돼. 다른 좀 풀어주는데. C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맞는데. B에서는 전류의 자기장이 A에서는 0이고 B에서는 B0이다. A에서는 0이고 A 맞지? B에서는 B0이다. 맞는데? 되게 쉬운 문제인데. B 그래서 2b가 B0. 그래서 2b일 때 B0이고 얘는 여기서부터 3b, 여기는 3분의 1b, 그래서 3분의 10b. 왜? 문제가 없는데? 내 계산을 잘못했나? 얘들아 계산 한번 해봐. 내가 틀렸나? 이거 비례식이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랬나? 맞지 않냐 이거? 그치? 답이 없냐? 아이씨 미안하다. 올라가는 내려가는 방향이구나. 미안해. 올라 미안해요. 그러면 얘는 들어가고 얘는 더해지는 거네. 이게 4b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들어가는 거 맞는데 얘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으로 3b야. 이게 그러면 더해주게 되면은 3분의 8b 제로가 돼요. 아이고야 이런. 아이고 바보. 그래서 이건 3분의 8b 제로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이 b는 없애주시고 3분의 8b 제로를 4로 나눠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4가 없어질 것이고 3분의 2. 답은 3분의 2b 제로인데 얘들아 이거를 구해놓고서 위로 올라간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잘못한 경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답은 3분의 2b 제로가 맞습니다. 3번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두 개 더 풀 수 있었는데 바보. 자, 미안한데 숙제를 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20번 있지? 내가 나머지 풀어줄게. 20번. 알겠지? 전 이거는 처음 배웠으니까. 자, 페이지 193쪽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얘들아 189쪽 자료 3번에서부터 여기 그냥 193쪽까지 아주 물리 잘 정리 잘하고 있어요. 얘들아 오늘은 자기장의 방향세가 관건이야. 알았지?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 볼 간단한 내용들 내가 프린트를 해서 보낼 테니까 모르면 질문 한번 해보시고 물리원을 총 정리하는 문제를 확인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한 문제 내드릴게요. 알았지? 다음 주에 볼게요.